주춤하던 내 집 마련의 수요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매수자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집값이 다시 뛰고 있는 신호인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5월까지 생애 첫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벌써 17만 명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바닥은 찍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점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예. 바닥은 사실상 지난해 초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본다면은 저는 2차 반등기나 아니면 회복기로 보고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미분양도 많고 지역 경제도 튼실하지 않아서 저 조정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시장이 극심한 양극화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실제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2022년에 아파트 값이 무려 22에서 한 23% 정도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이제 회복을 해서 쭉 오르다가 10월부터 다시 떨어졌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올 1월부터 지금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방은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찬바람이 부는 그런 차별화 양상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수도권 중에 60%가 경기도 지역이더라고요. 네. 서울은 아무래도 아직 좀 집값이 부담스러워서일까요? 뭐 통계를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오름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올 들어 지금 4월까지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은 서울이 한 1.6%, 경기도가 한 0.8, 인천이 1.3 정도예요. 뭐 그렇게 심한 오름폭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로 부동산 가격은 물의 흐름하고 좀 비슷해요. 물의 흐름이요. 그죠. 물이 낮은 쪽으로 흐르죠. 예. 그러니까 덜 오른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제 이동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보실 때 항상 우리가 체감하는 지표가 실거래가거든요. 예. 근데 실거래가인데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경기는 5%, 인천은 한 3%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주로 이제 MZ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인천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이제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뭐 강하지는 않지만 예.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이 30대 매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지금 45%를 차지하던데 이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 들어서 한 3개월치 통계를 보니까요. 이제 전체 주로 이제 생애 최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생애 최초 그 대출 중에서 약 30% 정도가 신규 구입 자금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예. 그 한도가 9억이잖아요. 서울은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합니다. 예. 근데 지금 경기도는 한 5억 4천 정도, 인천은 4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 특히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렇게 받아서 살 수 있는 곳이 서울은 조금 외곽 지역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쪽, 인천 쪽으로 일부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예. 1년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일부 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수요 쪽에 좀 관심이 많았죠. 고금인데 누가 집을 사느냐. 그리고 주택 가격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예. 물량이 너무 많다.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올 3월 이후에 분위기가 약간 달라진 게요. 주로 이제 공급 쪽에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이 오른다. 예. 그리고 지금 당첨 받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같은 경우 또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분양가 너무 오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수요자들이 좀 불안감에서 너무 성급하게 매수에 좀 나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거래량도 늘어났더라고요. 네. 이제 뭐 상승 탄력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냥 회복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복이요. 예. 근데 지금 당분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두 가지 지표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소비자 심리 지수 CSI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주택 가격 전망 지수를 별도로 발표합니다. 이게 6월이요. 기준치가 100이거든요. 예. 이거보다 훨씬 넘은 108입니다. 아, 그러니까 100이 넘었으면은 1년 뒤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더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심리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저는 실거래가 잠정 지수를 봅니다. 이게 실거래가보다 한 달 더 빠른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5월께 나와 있습니다. 5월께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이 한 0.7% 정도 되고 수도권이 0.2%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회복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이 잠정지수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금리입니다. 예. 지금 금리 인하 시기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 연 2%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대선 이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사더라도 추격 매수보다는 매입가를 더 낮추는 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다른 또 착시 현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간에 또 이게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지금 비아파트 쪽은 구조적 불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아파트만 보고 전체 시장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다른 시장은 녹록지 않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입가를 낮추는 데 중점을 좀 둬야 한다는 말씀은 뭐 같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조금 더 싸게 사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이밍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타이밍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집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다리품을 좀 많이 파셔야 돼요. 그래서 한 지역만이 고집하지 마시고 예. 적어도 제 생각에는 지역은 한 10곳 정도로 넓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10곳이나요? 예, 넓게 잡으셔야 그나마 급매물이 있으니까요. 진짜 좋은 매물은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인터넷에 안 올리고 아, 그렇습니까? 또, 이게 책상 밑에 넣어놓는 경우도 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멀리 바라본다면은 우리나라 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뭐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밝습니까? 근데 2, 3년 뒤를 본다면은 지금 공급이 없잖아요. 예. 금리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집을 꼭 사신다고 그러면은 조금은 가격 메리트를 보고 의사결정하시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전세값도 58주 연속 1년 넘게 상승세거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매수세로 일부 이동한 거라고 보거든요. 예, 어떻게 한 번도 꺾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 차원에서 이제 빌라나 다세대 쪽에서 아파트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파트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계약이 많이 늘었어요. 재계약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5%만 올려주고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세입자들이 좀 많아졌는데 실제로 이제 갱신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작년에 보면은 한 20%대였는데 최근에 한 30%대로 좀 높아졌어요. 예. 이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 그러니까 재계약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이것도 일부 가격 상승의 좀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만 2천 가구에서 올해는 한 2만 3천 가구 정도 조금 줄었어요. 이게 아마 전세 가격 상승에 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가 되면 이제 다음 달이죠.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 이제 4년이 네. 되잖아요. 전세값이나 집값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영향이 또 미미할 거다. 이렇게도 보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폭발성 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4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올려받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비싸게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오죠. 그렇죠. 빈집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계약이요. 7월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12달로 이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뭐 나오는 뭐 7월 전세 가격 뭐 폭등 이런 거는 좀 과장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근데 지금 역전세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예. 주로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값이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수도권 기준으로 보니까 역전세율이 아마 38% 정도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0채 중에서 38채는 2년 전보다 시세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전세가 오르니까 전세가 마치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2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요. 제가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뭐 국민은 한 그때보다 한 12% 정도 낮고요. 예. 한국 부동산은 기준으로는 15% 낮아요. 물론 4년 전보다는 높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마치 뭐 전 시장이 이게 뭐 큰일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시세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이 역시 매매하고 같이 회복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걱정이 월세입니다. 월세도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서울 원룸의 월세 평균가가 75만 원이나 하는데요.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월까지 따져봤더니 58%에 달합니다. 월세도 좀 계속 오른다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 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월세가 정해지는 구조는 두 가지 메커니즘인데요. 하나는 전세 가격이 먼저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습니다. 예.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전환율인데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전세라는 절대 가격이 두 가지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월세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월세 전환율은요,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전월세 전환율이 5%고 서울은 4.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금리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을래 아니면 월세를 받을래 이거는 은행 금리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럼요. 은행 예. 금리가 낮아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월세 전환율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월세가 낮아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 부담은 지금보다 약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전월세 가격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본질적으로 아마 전세는 투기적 수요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예. 오로지 실수요만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경매 시장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시장까지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역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좀 반영됐다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경매 시장은 일반 매매 시장에 선행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예. 요새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동행이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경매 대중화하고도 좀 맞물려 있지 않느냐. 요새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재무지능이 높은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젊은 세대들도 이제 경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 학원 가면 젊은 층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테크 중독 세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돈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35세 혹은 뭐 37세의 젊은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기존 아파트를 살래, 경매를 살래, 그 두 가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텐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매가 기존 아파트가 오르면은 이것도 낙찰가율이 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의 지금 아파트 낙찰가율이요 6월에 92.9 거의 100% 가까이 봤죠. 예. 경기는 한 87.3%인데 보니까 서울에서요 이게 낙찰가율이 좀 높은 데가 거의 강남이 아니라 주로 비강남입니다. 그게 한 70% 정도가 비강남이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아까 30대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세대들이 좀 경매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재테크 수단으로 2030 세대가 많이 뛰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매가 확실히 그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한 두세 번 정도 해요.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중요한 것은 이 지능보다요 끈기 같아요. 끈기요. 예, 그릿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그 아파트 당첨 이런 것들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당첨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워낙 경쟁률이 심하니까. 예. 경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아닌가. 너무 이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고요. 아마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면 또 행운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죠. 외국인들이 부동산 쇼핑을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달 연속 뭐 1,400건씩 사들이고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과거와는 좀 달라졌죠. 예. 주로 과거에는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주로 미국 교포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중국인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60%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이 다 누굴까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귀화하지 않는 중국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 아파트나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요. 그럼 주로 어디서 거래가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 거래가 되는데 주로 경기 지역입니다. 부천, 시흥, 안산, 평택 이런 데예요. 거기 이제 우리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뭐 차이나타운이 있는 지역들인가요? 예.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중국인들 차이나먼이라고 그러는데 예. 뭐 캐나다든지 호주 이런 곳처럼 뭐 이게 완전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뭐 대거 매입하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대부분이 집을 보통 한 채 삽니다. 90%가 한 채예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쇼핑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심각할 정도로 뭐 시장에 교란이 될 정도면은 뭐 충분히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뭐 경기도에서 했던 방법이 있죠.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갭 투자를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년 살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원정 투자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막는 부분에 또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상승 기류에 지방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유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일단은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자꾸 인구 유출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좀 보시면요. 실수요가 강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는 달리 이거 집을 투자재로 보는 어떤 그런 인식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통화량이라든지요, 금리라든지 이런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발 고금리 쇼크가 터지면서 2022년에 서울 수도권은 아까 22에서 23% 정도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 지방은 하락세가 좀 미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다 보니까 예. 회복세가 좀 더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방에 지금 계속 문제점으로 짚는 게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6개월 연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미분양 관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미분양이 지방이고 그것도 이제 불 꺼진 아파트라고 그래서 악성 미분양이 많은 건데 예.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CR 리츠라고 그래가지고 구조조정 리츠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리츠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되면은 나중에 대파는 그런 건데 건설사들이 지방이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그래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적극 나서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은 메리트를 좀 더 주는 방안 이걸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5월 기준으로 광주를 제외한 4개 광역시는 좀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또 다른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같은 지방이라도 이제 도지방하고요. 예. 그다음에 광역시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는 약간 수도권을 좀 닮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역시
고점 하락폭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은 미미하고 광역시는 심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요. 지방은 한 5% 정도밖에 안 떨어졌고 광역시는 한 16% 정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23%까지 떨어졌고 부산도 한 16%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광역시는 일부나마 조금 거래가 되면서 뭐 좀 좋은 뭐 신호를 할까요? 뭐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지방들은 아직은 좀 더 힘든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방은 약간 온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매물이 더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조금 바닥 다지기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실수요자들 위해서 매수 시기를 조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시기를 따지기는 조금 늦었죠. 늦었어요. 사실상 예. 지난해 이제 사야 되는데 집은 불황기 때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헐값 사냥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시세 추종자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시기 따지지 마시고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싼지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서울은 고점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전부 예. 다 같습니다. 서울은 아마 고점 대비 20% 이상 좀 싸면 될 것 같고 수도권이나 지방은 한 25%에서 한 30% 정도 싼 매물을 발굴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사이클이 짧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묻지마 매수하면 오히려 단기 상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좀 어떻게 하면 매입가를 낮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마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저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현황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